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7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이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파이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파이썬의 기본 구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C나 이제 자바와 같은 형태의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C보다 그리고 자바보다는 좀 더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법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문법의 제약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코딩을 하면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이 좀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출력 함수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입출력 함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숫자 그리고 문자, 열,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정의를 보시면은, 파이썬은 배우기 쉽다. 자, 조금 뒤에 문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간결합니다. 문법이 간결하고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플랫폼의 독립적이며, 자,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대부분 윈도우즈를 이용하고 있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종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만 수행이 되고 유닉스에서만 수행이 되고 리눅스에서만 수행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상관없이 실행이 된다. 자, 그게 독립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프리터. 자, 인터프리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언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급 언어가 있고 고급 언어가 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바라든지 C라든지 파이썬, 그것은 고급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고급 언어는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되는 거고요. 저급 언어는 기계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 0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식을 지금 쓰지 않고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고급 언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고급 언어를 쓰게 되면은 프로그램 코딩은 쉬운데요.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하려면은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번역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C 코드 같은 경우에 C나 자바 같은 경우에 코드를 작성을 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번역 과정, 컴파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급 언어는 컴파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컴파일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컴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프리터라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번역하는 방식이 컴파일하는 방식도 있고 인터프리터 방식도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차이점이 뭐냐? 컴파일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 자,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이론 강의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코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론적인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론적인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은 이런 언어 관련해서 전체적인 개념 이해하고 뒤에 다시 정리하는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짚어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터프리터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번역하는 방식이 컴파일 방식이 있고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습니다. 컴파일 방식은요, 전체 만일 우리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다. 그럼 그 문서 전체를 번역하는 거예요. 문서 전체. 자, 이 문서 전체가 완벽해야만 번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터프리터 방식은요. 자, 문서가 있으면은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이 각각의 라인 한 줄씩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 줄씩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방식이 있고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는데, 컴파일은 통으로 전체를 번역하는 방식이 되고,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입력을 해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이렇게 다 작성하지 않고 뭐 단순히 프린트해서 여기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실행돼서 결과를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C 언어처럼 뭐 include 해서 뭐 main 해서 이렇게 어떤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없이 한 줄만 입력해도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문제가 없다라면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컴파일러 방식은 프로그램 전체가 문제가 없어야만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C나 C++. 자, C나 C++이나 뭐 거의 같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자, 이것은 컴파일러 방식이 되고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이 되고요. 자, 자바는 두 가지를 혼합을 했어요. 컴파일도 하고요. 컴파일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형 방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은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객체 기반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변수가 있으면은 A가 있다라면은 A.점 뒤에 속성 혹은 메서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적 타이핑 대화형 언어다. 자, 동적이란 개념, 정적이란 개념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자료형의 제약 조건을 지키는지 검증하는 것을 자료형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트면은 인트가 맞는지, 뭐 롱형이면 롱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형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검사를 하는데, 자, 그 검사를 언제 하느냐? 이제 컴파일 할 때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런타임, 실행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자료형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 할 때 검사하는 방식을 정적 타이핑, 실행할 때 검사하는 방법을 동적 타이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파이썬은 뭐예요? 실행할 때 검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료형이 문제가 없는지 검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int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컴파일 방식이 아니라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터프리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만 검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필요 없고 그냥 A는 0이다 라고 입력만 해주면은 실행할 때 자,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A는 int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동적 타이핑 방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실행할 때 이제 확인을 한다. 자료형을 확인을 한다. 자, 그럼 대화형이다. 자, 대화형 인터프리터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한 줄만 코딩해도 결과 볼 수 있고, 자,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줄 또 입력을 하고 딱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줄씩 이런 식으로 마치 대화하듯이 한 줄씩 입력하고 결과 보고 그 결과 보고 또 한 줄의 코딩하고 또 결과 볼 수 있는 그런 대화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구글 회사 뭐 다들 잘 아시죠? 3대 개발 언어가 C, 자바, 파이썬이에요. 자, 파이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0까지 홀수의 합계를 구하고 그때 홀수의 개수는 또 몇 개인지 계산하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1, 3, 5, 7, 9. 자, 이게 홀수가 되는 거고 홀수의 개수는 5개가 될 거고요. 자, 이거의 합을 다 구하게 되면은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데, 자, 이 결과가 나오도록 코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변수를 이제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부분인데, 뭐 선언하고 이런 내용 없죠? 없습니다. 그냥 값을 넣었어요. 이것은 동적 타이핑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행할 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int라고 해서 자료형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인 함수가 없죠. 메인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순서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형, 데이터 타입은 실행할 때 결정이 되는 거고요.
변수의 자료형은 자료형에 대해서는 선언이 없고 실행 시 변수에 저장된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료형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포문이 나왔습니다. 자, 포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하죠. 자, 문법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포에서 in 나와 있고요. in 앞에 I 레인지에서 10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i가 0부터 1씩 증가되면서 9까지 증가를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10번 포문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10번. 자, 10번 수행하도록 그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콜론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이제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로 해서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블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블럭 지정할 필요 없고요. 들여쓰기. 자, 이 위치하고 이 시작 위치하고 다르죠. 자, 이거 들여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라면은 이 포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죠. 프린트는. 자, 프린트는 포문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해서 0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 10번 반복한다. 자, if문. 자, if문이 시작되고 또 콜론 나왔죠. 자, 그리고 들여쓰기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i를 2로 나누어서 자, 나머지를 반환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뭐 C나 자바하고 동일하죠. 자, i가 현재 0값을 가지죠. 자, 2로 나누게 되면은 목은 0이 되고 나머지도 0이죠. 자, 나머지가 0이 된다. 그럼 결과가 0이 되는데 조건이 이제 0인 경우는 뭐예요? false가 되는 거예요. false. 그죠? 자, 0 외의 값은 이제 true가 되는 거고 0은 false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짝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자, 짝수인 경우에는 계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고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i는 1이 되겠죠. 자, 1값을 가지고 2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자, 1이란 얘기는 true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a는 i만큼 증가되고 b는 1만큼 증가된다. 그래서 a가 뜻하는 것이 뭐예요? a는 홀수의 합계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 b는 뭡니까? 1씩 증가되기 때문에 개수, 카운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번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0부터 9까지가 되겠죠. 0부터 9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은 홀수를 다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홀수를 다 검증을 하고 이제 결과를 이제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프린트를 하게 되면 A와 B가 프린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뭐 공백 지정한 것도 없는데 공백이 들어갔죠. 자바나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출력을 한다라면은 바로 이어서 출력이 되겠지만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쉼표 이렇게 구분자 주시면은 A하고 B는 그래도 띄워서 출력하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띄워서 공백을 주고 출력을 합니다. 자,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문장 끝에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세미콜론 없고요. 입력할 필요 없고요. 여러 문장을 한 줄에 입력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자, 이렇게 한 줄씩 입력한 경우는 상관없지만은 자, 이거 A는 0, B는 0. 자, 이렇게 입력할 경우에는 중간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포문 등 코드 블럭을 포함하는 명령문 작성 시 코드 블럭은 콜론과 여백으로 구분한다. 자, 콜론이 있어야 되고, 자, 콜론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하고 들여쓰기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들여쓰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포문에 포함이 되는 거구나. 자, 콜론 시작됐잖아요. 그죠? 콜론. 그러면 여기서부터 블럭이 시작이 되는 거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위치까지 블럭 지정이 된 겁니다.